안녕하십니까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. 9월 29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어제 경제 지표도 안 좋기는 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화가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.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될 수도 있고요.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제는 그냥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.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라고 하기에는 미 국채라든지 주식시장도 약했고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금이라든지 미국 채권이 약했고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당연히 수출주의 실적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.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우려 역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어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고요. 업종별로 보면은 IT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 성장주 성격의 강한 업종이 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어저께 보셔야 될 게 또 하나가 헝다그룹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 상원은행위원회가 있었는데요. 여기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랑 파월 연준 의장 이 두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.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공급 병목 현상 때문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바로 해결은 좀 안 될 것 같다.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완전 고용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.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. 늘 했던 얘기라서 크게 차이를 느낄 만한 건 없었는데 문제는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 발언인데요. 재무장관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빨리 마무리를 안 하면은 10월 18일에 미국의 이제 현금 소진도 다 돼버리고 이제 10월 18일에는 미국이 디폴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한을 딱 정해버렸습니다.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 안 하면은 우리는 파국이다라고 이제 날짜를 정해버렸어요. 지금 상원에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한번 부결되기는 했죠. 이 부채 한도 협상이랑 그 다음에 이 예산안이랑 동시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긴 한데 상원에서는 이거를 통과를 잘 안 시켜주려고 합니다.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프라 법안도 좀 수정도 좀 하고 세금 올리는 것도 이렇게 좀 철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금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9월 30날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되고요. 18일까지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연기를 할 거냐 유예를 할 거냐 아니면 한도 자체를 올릴 거냐 이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미국 그 디폴트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. 어쨌든 날짜가 딱 정해졌다라는 점에서 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좀 볼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은요.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.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면은 일단은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 에너지 업종만 상승했습니다.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여전히 에너지 원유 쪽 공급 우려가 바로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.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 업체 포드가 1% 정도 올랐습니다. 1% 정도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수익률이었거든요. 포드가 1% 오른 거는 한국의 SK 이노베이션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3개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그 규모가 한 114억 달러 정도 되는데 5월 달에 얘기한 금액이 한 2배 정도 됐다 그래요. 그만큼 강하게 이 전기차 업체로의 전환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좀 수혜가 있을 거고 포드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포드 주가는 올랐고요.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도 오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슈였고요.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이슈를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반도체 업종이 어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
당연히 시장금리 올라갈 때 반도체 업종 안 좋다. 뭐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. 실적 발표 앞두고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, 소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니 실적이 장 끝나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. 근데 문제는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어요.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상치가 8로 시작한다면은 이 마이크론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한 7로 시작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. 마이크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한 2.3% 정도 하락했는데 장 끝나고 3.3%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거의 6% 정도가 하락을 한 거죠. 당연히 이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이크론과 유사한 업종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니까 이거는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주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. 지금 아무도 안 볼까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다가 비까지 와가지고 날씨도 좀 좋지 않고 기분도 좋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좀 9월 말까지 좀 힘내서 분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